설명해주는 남자, 네, 정곰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건 카탈루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카탈루냐, 뭐하는 동네냐? 스페인 북동쪽 지방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요즘은 카탈루냐가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죠. 이슈가 되는 이유가 이제 분리독립 선언 때문인데, 분리독립 선언이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이슈화가 되고 있는 이유가 뭔지 한번 좀 차근차근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카탈루냐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 되겠죠. 카탈루냐는 이제 스페인 북동쪽 지방에 위치한 도시라고 해요. 스페인 전체 총생산의 20%가량 차지하고 있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최근 이제 주민투표 결과로 독립을 선포한 지역이죠. 카탈루냐는 스페인의 범주 안에 속해 있긴 하지만 그 스페인 자체가 연방국가 형태를 하고 있어요. 모든 지역이 이제 지방자치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이제 스페인은 이제 유럽 국가 중에서도 지방자치가 굉장히 잘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가만 보면 원래부터 이제 독자적인 노선을 좀 많이 걸었던 지역이에요. 사실상은 독립국가였죠. 독립국가였다가 스페인에게 흡수된 케이스이기도 합니다. 지금 사회적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냐면, 독립적인 경찰력들이나 이런 것들이 존재를 하고 강력한 지방자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어 역시 카탈루냐어를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민 전체가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 한 40% 정도는 스페인어를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상 좀 잠깐 생각을 해봅시다. 요즘 같은 세상에 이게 독립이라고 하는 게 굳이 필요하냐라는 생각이에요. 사실상 뭐 정치적인 억압, 그쪽 민족에 대한 민중적인 억압, 독재 이런 것들이 그쪽에는 이미 끝났거든요. 1970년대에 프랑코가 사망하면서 독재 노선이 이제 없어졌습니다. 입헌군주제처럼 이제 국왕이 있고 나라가 이제 총리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형태가 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카탈루냐 역시 자유스럽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이야기에 도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굳이 얘네들이 뭐하러 이렇게 독립을 하려고 하느냐? 뭐 알아서 나라에서 잘 보호해주고 나라라는 테두리 안에서 잘 살아가고 있었는데 왜 이렇게 됐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좀 한번 자세히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카탈루냐의 독립에 대한 기류는 역사적으로 늘 있어 왔습니다. 사실 이제 최근에 더욱더 이 독립에 대한 흐름이 불거진 이유는 뭐냐면 2012년도에 경제 위기가 오게 됩니다. 스페인의 자치 지역인 이제 안달루시아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안달루시아가 자기네 이제 좀 우리 지역에 문제가 좀 있으니까 스페인 정부한테 구제 금융 요청을 하게 됩니다. 49억 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64조 원 정도 되는 구제 금융을 신청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국가적인 큰 손실이 발생을 하니까 주변 자치 지역에서 돈을 당연히 차출해 오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니까 어떤 그 경제적인 전체적인 흐름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지게 됐다라는 거예요. 카탈루니아도 마찬가지로요. 사실상 이제 카탈루니아는 좀 독립적인 그런 그 지역이다 보니까 만약에 독립국가였다고 하면 뭐 타격을 받지 않았을 거예요. 그 스페인 내에서도 굉장히 그 잘 나가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17개 지역 중에서 네 번째 손가락 안에 꼽히는 지역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상당히 경제적으로 좋겠죠. 뭐 자립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이 굉장히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쓸데없이 안달루시아라는 지역 때문에 위기가 찾아온 거야. 그래서 이제 2014년도에 독립 투표를 하게 되죠. 우리 독립할까? 얘들아 어떻게 생각해? 라고 해서 투표를 합니다. 투표 결과는 당연히 찬성이 80%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게 스페인 정부에서 이거 불법이야, 누가 이런 투표하래 하고서 이제 인정을 안 해줍니다. 아예 인정 자체를 안 해요. 그래서 이제 뭐 그냥 뭐 독립하자 이거는 좀 수포로 돌아갔지만, 이게 이제 그 국민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꾸준하게 독립운동이 제기되어 왔고, 독립 쪽에 이제 찬성을 많이 하는 쪽으로 성향을 가진 정치인이 이제 집권을 하면서 독립에 대한 본격적인 행보가 시작이 되게 됩니다. 사실상 이렇게 손해를 보게 된다 그러면 굉장히 짜증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카탈루냐의 석학 테리카브라스 교수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이 경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중앙정부의 무능으로 인해 아직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치권 개혁의 좌절과 해결되지 않는 경제 문제로 인해서 이제
독립에 대해 말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사실상 이렇게 쓸데없이 손해보는 게 제일 억울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유럽연합에서 이제 영국이 빠져나오는 브렉시트라는 현상도 지금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카탈루냐 역시 이러한 흐름에 동참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스페인이라는 연합체 안에 속해서 내가 위기를 받을 거면 손해밖에 볼 게 없는데 굳이 내가 여기 속해서 무슨 득을 보겠느냐 이겁니다. 사실상 이제 주변국들이나 유럽 쪽에서는 굉장히 반대를 많이 하고 있는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사실상 내전이라는 단어까지 오가면서 굉장히 심각한 분위기로 치달아가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먼 나라, 지구 반대편에 있는 우리나라에까지 이렇게 조금 이슈화가 되고 있는 거겠죠. 그렇다면 이런 이유가 뭘까? 아니 그래, 영국도 브렉시트 했어. 이유는 정당합니다. 경제적인 이유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이유에서 나는 탈퇴할 거야, 나는 이 스페인에서부터 독립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게 뭐가 잘못된 걸까요? 네, 이게 실제적으로는 이제 유럽에서 우려하는 점은 바로 민족주의에 있습니다. 민족주의란 게 뭐냐, 바로 그 독재, 모든 민족주의적인 성향을 띤 국가들이 독재를 하진 않지만 어떤 시초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그 나치즘이라던가 아니면 스페인 카탈루냐도 겪었던 스페인의 그 프랑코의 독재 정권이 오랫동안 지속된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점이 좀 제기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에 대해서도 테리카브라스 교수는 말을 합니다. 우리는 나치와 프랑코 정권과는 다르게 철저히 민주주의적 절차를 요구하는 독립이며 지금도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립을 이룬다면 지금 보이고 있는 민족주의적 요소는 더욱 엷어질 것입니다.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 이건 하나의 교수가 이야기를 한 거고, 나라의 흐름이나 정치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집권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야기는 확연하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좀 집중해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상 유럽 내부에서 또다시 어떤 전쟁이 촉발이 되게 되면, 사실상 이제 이념 전쟁의 시대는 끝났지만 여러모로 좀 불길한 징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전쟁들은 대량 살상으로 이어질 수 있고, 그러한 대량 살상들은 민족과 어떤 그런 인류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전례를 많이 남기게 되기 때문에 당연히 지양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좀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카탈루냐에 속한 행정구역은 4개의 자치주로 또 나누어진다고 하네요. 바르셀로나주, 예이다주, 지로나주, 타라고나주, 이렇게 4개 군데로 나뉘는데, 바르셀로나가 여기 있습니다.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명합니다. 축구로 굉장히 유명하죠. 네, 바르샤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주요한 그런 지방인데요. 또 굉장히 우려가 많다고 합니다. 이 지금 카탈루냐에 대한 독립에 대한 이슈가 나오자 이쪽에서도 굉장히 좀 민감하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해요. 그렇습니다. 어찌됐든 이제 식민지 시절을 거쳐온 우리나라로서는 공감이 가는 포인트도 좀 있습니다. 억압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좀 심각한 포인트예요. 우리나라도 일제시대 38년을 겪었지만 그로 인해서 우리 내부에 자리 잡은 뿌리 깊은 일본에 대한 증오심이 있습니다. 국가적인 증오심이고 그때 전범들에 대한 증오심이기는 합니다만은, 우리나라가 독립을 못했다. 그때 당시에 이제 미국이 원폭 투하를 하지 않고 적당한 선에서 전쟁을 종식했으며, 적당히 이렇게 너네는 그냥 식민지 그렇게 하고 살아, 이렇게 하고서 그냥 적당히 전쟁이 종식이 됐으면 우리나라는 아직도 그 일본의 속국으로서 우리말도 잃어버리고 일본말을 쓴 채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제가 다나카상이 될 수도 있었겠죠. 근데 사실상은 카탈루냐가 그런 전철을 밟아온 셈이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자치국가에서 우리는 우리나라 말도 쓰고 우리말이 고유의 언어도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카탈루냐에서 이제 그렇게 살다가 프랑코 정권이 들어서면서 굉장히 억압을 받아요. 굉장히 그 독재 하에 있고, 언어도 억압받고, 경제적으로도 억압받고, 많은 부분에 억압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그 카탈루냐어를 쓰는 사람이 48%? 45 절반 정도로 줄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어떤 억압들이나 불공정한 사례를 겪고 나면 사실상은 이제 속에서 끓어오르는 그런 분노들이 있습니다. 좀 자유로워지고 싶은 그런 욕구와 욕망들이 있죠. 그런 거를 생각하면 당연히 그들은 이제 좀 독립을 해서 나름의 노선을 걸어가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소 이제 우려되는 부분들,
주변국들에서 무력으로 이제 진압을 하려고 하는 것, 스페인에서 이제 무력으로 진압을 하려고 하는 것들이 조금은 걱정이 됩니다. 이번 같은 경우도 스페인에서 이제 무력을 사용해서 진압을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좀 우려가 좀 있습니다. 주변국에서는 뭐 니들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유럽 쪽에서는 좀 파르르 떨고 있는 경향이 있죠. 민족주의적으로 좀 발전해 나간다는 것, 민족주의적인 성향이 강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나치즘을 불러올 수 있고, 그런 나치즘은 굉장히 좀 유럽 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를 했을 때, 그들은 일단 독재 정권이 들어서서 또다시 어떤 폭력적인 어떤 사태가 벌어지는 것을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카탈루냐의 독립을 달갑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독립을 하게 되면 그것뿐만이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좀 손실이 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카탈루냐의 경제력은 그 여러 자치 지역 중에 네 번째 손가락 안에 꼽힐 정도로 굉장히 잘 되고 있는 도시입니다. 예전에 뭐 문화 수도였다고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융성하고 번성한 지역인데 이 지역이 뚝 떨어져 나간다 이러면은 좀 곤란하죠. 그 여러 가지 알력 때문에 이제 이들의 독립을 반대를 하고 있지만, 사실상은 올바른 결론에 도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잠깐 인용했던 그 교수의 말처럼 적당한 선에서 이제 끊어주고, 적당한 선에서 독립이 이루어지고, 그 이루어진 독립을 토대로 정당한 민주주의 국가가 이루어져서 평등한 시민들, 억압받거나 탄압받거나 희생당하는 주민들이나 국민들이 없도록 그렇게 나라가 구성이 되는 것이 가장 올바른 방법이라고 생각이 돼요. 독립에 있어서 저 개인적인 의견은 찬성입니다만, 뭐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우리나라의 입장은 스페인 내에서 그냥 서로들 화합 잘해서 잘 먹고 잘 살길 바란다라는 입장이더라고요. 달리 말하면 독립 뭐 굳이 안 해도 되지 않겠니? 라는 정도의 의견인 걸로 보여집니다. 적극적으로 뭐 카탈루냐의 그 행보를 지원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잘 마무리가 되길 바라고요. 설명해주는 남자, 오늘 첫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뭐 결론, 독립은 옳다. 다만 독재는 옳지 않다. 뭐 이런 얘기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